이곳은 제리와 봉이의 닭장. 그 사이 이곳을 자신들의 보금자리라고 생각하는 제리는 다른 닭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텃서를 부린다. 그리고 늘 숨어 지내기만 하던 봉이는 제리가 옆에 있어서 불안한 행동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날씨가 너무 추운 탓인지 아니면 놀부를 만나기 싫어서인지 봉이는 닭장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런 봉이 때문에 제리도 닭장 밖으로 나지 못하고 있다. 움직임이 없는 봉이를 지켜보며 혹시라도 아픈 게 아닌지 은근히 신경 쓰인다. 사실 나는 얼마 전에 오랜 투병 끝에 죽은 코코 때문인지 닭들의 작은 동작 하나하나에 엄청 예민하게 반응하게 된다. 같은 시각 다른 닭들은 아침부터 분주하게 사료를 먹느라 정신이 없다. 사람들도 여러 명이 함께 먹으면 다른 이보다 더 먹으려고 애쓰듯 여러 마리의 동물들도 함께 사료를 먹으면 경쟁심이 높아진다. 하지만 제리와 봉이는 아직 닭장 안에 그대로 있다. 내가 보기엔 봉이가 닭장 밖으로 나가지 않으니 제리도 그냥 봉이 옆에 있는 것 같다. 닭장 안에만 있는 게 답답했던 걸까? 제리는 결국 봉이를 두고서 혼자 나온다. 하지만 봉이는 여전히 닭장 안에 머문 채 바깥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 잠시 뒤 봉이는 지나가는 제리를 보고 닭장 밖으로 잠시 나오지만 곧바로 다시 들어가 버린다. 그리고 조금 뒤 봉이는 또다시 제리를 보고 닭장 밖으로 나온다. 그런데 제리의 행동을 오랫동안 관찰하다 보니 눈에 띄는 이상한 동작이 있다. 그것은 수탉과 교미를 하기 전이나 후에 몸이 얼어버린 것처럼 한동안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다른 암탉들도 수탉과 교미하는 것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탉과 교미를 하게 되더라도 곧바로 몸을 털고 다시 움직인다. 하지만 봉이는 한동안 이 자세를 유지하며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돌이켜보면 이것은 폐륜 수탉 놀부가 자신을 키워준 엄마 봉이와 강제로 교미를 하게 되면서부터 생긴 증상인 것 같다.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며 봉이를 괴롭히는 놀부의 행동 때문에 봉이는 지금 심각한 불안 증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크리미와 반반이가 제리의 닭장 안으로 들어갔다. 닭장 안 이곳저곳을 둘러보는 모습이 마치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가 신혼집을 알아보는 것 같은 느낌이다. 아마도 저들은 지금 둥지로 사용하기에 이곳이 적당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중일 것이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집을 보러 온 세입자가 집주인을 쫓아내고 있다. 크리미와 반반이는 닭장 안이 마음에 드는지 한참 동안 둘러본다. 그리고 쫓겨난 제리는 닭장 안에 숨어있는 봉이 때문에 불안한 마음에 다른 곳으로 가지 못한다. 집 구경을 마친 크리미는 나가면서 욕을 해댄다. 그런데 그 욕이 나에게 한 걸까? 아니면 앵두에게 한 걸까? 아침부터 이유 없이 크리미의 욕을 먹고 나니 기분이 영 좋지 않다. 캔디와 다니가 알을 품고 있는 닭장 안으로 들어왔다. 두 녀석 모두 외부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채 알을 품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다.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도록 바로 옆에 사료와 쌀에기를 두었지만 녀석들은 전혀 먹지를 않았다. 사료를 먹기 위해 자리를 비우는 순간 품고 있던 알을 뺏기게 되는 것을 알기에 녀석들은 최대한 참고 버티는 것이다. 병아리들은 알에서 깨어나는 순간 자신을 품고 있는 암탉을 엄마로 인지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히 암탉들도 본능적으로 그것을 알고 있기에 그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은 것이다. 어제까지는 캔디가 2개, 다니가 1개의 알을 품고 있었는데 오늘은 다니가 2개, 캔디가 1개의 알을 품고 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조용히 앉아서 알을 품는 것처럼 보이지만 녀석들은 하나라도 더 많은 알을 품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밤중에 고양이들이 지내는 창고에 가봤다. 앵두가 걱정이 되어서 한 번씩 이렇게 가봐야 마음이 놓인다. 예상했던 대로 내가 만들어준 2개의 잠자리 중 한 곳에서 포도와 왕바리가 함께 지내고 있고 앵두는 혼자 다른 곳에서 지내고 있었다. 포도는 왕바리와 앵두 둘 다 친하게 지내지만 왕바리와 앵두는 서로 관계가 좋지 않기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왕바리가 더 이상 앵두를 괴롭히지 않고 지금처럼만 조용히 지내면 나도 그냥 내버려 둘 생각이다. 그리고 앞으로 3마리의 고양이들이 원만하게 지내는 데는 포도의 역할이 중요할 것이다. 그 다음날 캔디의 병아리를 제리가 지내는 닭장으로 옮겼다. 이렇게 한 것은 지금 보호자가 없는 병아리의 안전 때문이다. 엄마 닭인 캔디는 지금 알을 품느라 정신이 없는 데다 크이미는 연애하느라 병아리와 함께 지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나마 병아리가 최근 친한 친구가 된 제리랑 함께 지내게 된다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다. 게다가 봉이도 성격이 착해서 병아리를 괴롭히지 않을 것 같았다. 함께 지내게 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3마리 모두 굉장히 어색하게 있다.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봉이도 병아리를 공격하지 않고 함께 지내는 걸 허락한 것 같다. 병아리는 새로운 닭장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익숙해지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하루나 이틀 정도 이곳에서 지내다 보면 병아리도 자연스레 이곳을 새로운 집으로 인지하고 잠자러 이곳으로 들어올 것이다. 같은 시각 놀부는 닭장 주변에서 맴돌고 있다. 머리가 좋은 놀부는 이곳 닭장 안에 봉이가 있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틈만 나면 이곳에 와서 안으로 들어가려고 한다. 식탐이 많은 놀부는 너무 많이 먹어서인지 일반적인 청개 수탉과 비교해서 덩치가 굉장히 크다. 태양이가 덩치가 꽤 큰 수탉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놀부는 태양이만큼 크다. 참고로 옆에 있는 흥부가 같은 날 태어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놀부에 비해 체격이 왜소하다. 여러가지 이유로 웅장의 평화를 위해 놀부의 서열이 올라가는 일은 결코 일어나선 안 된다. 오지랖 넓은 거위토리가 또 앵두에게 시비를 건다. 하지만 평화주의자 앵두는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 앵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토리는 따라다니며 시비를 건다. 평화는 나에게 힘이 있을 때 비로소 지킬 수 있는 것이 평화다.